식단을 제외한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당뇨 그리고 생활 습관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자료들이 많았는데 우리 국내 연구진이 우리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제가 추려가지고 나왔습니다. 당뇨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 첫째, 아침 식사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2011년 그리고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성인 7,936명을 하루에서 한 이틀 동안 아침 식사를 모두 거른 그룹 그리고 한 번이라도 아침을 먹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침을 거르는 습관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의 위험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을 거른 그룹은 아침 식사를 챙긴 그룹에 비해서 당뇨병 전 단계일 가능성이 1.256배, 그러니까 거의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을 뿐인데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 건 뭘 때문일까요? 아침을 거르게 되면 식사를 한 날보다 점심 후에 혈당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혈당 수치를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슐린도 더 많이 분비되죠.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면 혈당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다시 당을 충전할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 수치의 급증과 급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어떻게 혈당 스파이크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 없으시더라도 또 입맛이 없다 하더라도 아침은 좀 꼭 챙겨 드시는 것이 당뇨의 예방과 그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새벽 1시 이후에 잠드는 사람이에요. 국내 연구팀이 당뇨병 없는 40에서 한 69세 3,68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그룹 그리고 11시부터 1시에 잠드는 그룹 그리고 새벽 1시 이후에 잠드는 그룹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12년 동안 당뇨병의 발생률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그룹이 11시 전에 자는 그룹에 비해서 이 그룹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평균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65세 이상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병 고위험군에서는 그 위험률이 2배에서 4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니 늦게 자는 게 뭐라고? 당뇨병의 위험이 이렇게 높아진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늦게 우리가 잠이 들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죠. 대사장애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깨어있는 동안 음주, 야식을 즐기는 그런 습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요. 또 컴퓨터 하죠. 스마트폰, TV 보면서 계속 빛에 노출돼서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하는 것이 인슐린 분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른이 당뇨 없이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4번 이상 코골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국내 연구팀이 40에서 69세 중장년 남성 중에서 이 비만하고 혈압이 없는 2,719명을 대상으로 코골이 그리고 당뇨병의 연관성을 조사를 했어요. 흥미로운 결과였는데 일주일에 4번 이상 코를 고는 습관성 코골이 환자 그리고 정상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은 양의 포도당을 섭취하게 하고 1시간 후에 혈액속의 포도당하고 인슐린 수치를 측정했거든요. 그 결과 코골이 환자의 당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서 33% 높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코골이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정확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물론 더 많은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코 고신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하루 3번 미만으로 양치질 하는 분들입니다. 양치질하고 당뇨가 무슨 관계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국가 건강검진 받은 18만 8,013명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무려 10년 동안 분석한 결과 하루 3번 이상 양치질 하는 성인은 양치질을 하루에 1번 미만으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 10년 내로 당뇨병의 발생 위험률이 8%로 정도 낮았어요. 반면에
치은염, 치주염 같은 치주질환이 있으면 당뇨의 위험이 9% 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양치질환 횟수하고 당뇨병의 연관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높았어요. 하루 3번 이상 양치질을 한 여성은 한 번 미만으로 한 여성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15% 낮았어요. 남성은 5% 정도 낮았습니다. 치주질환이 있거나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 이 구강의 박테리아 그리고 세균이 혈액으로 침투해서 일시적인 균혈증 그리고 전신적인 어떤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신의 염증 반응은 이 당뇨병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이상 꼭 양치질 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5번째, 이 팔다리의 근육량이 감소한 남성, 즉 운동하지 않은 남성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검진받은 20살에서 69세의 성인 17,280명을 평균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 이 팔다리의 근육량, 체지방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근육량의 변화에 따른 당뇨병 발생률을 살펴봤어요. 그 결과 근육량은 많고 체지방이 적은 그룹의 당뇨병 발생률은 2.2%로 가장 낮았어요. 반면에 체지방은 적지만 팔다리 근육량도 감소한 남성은 4.8%, 그러니까 2배 이상의 당뇨병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체지방은 그대로고 팔다리 근육량만 감소했는데도 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 거죠. 근육량을 유지했지만 체지방량이 증가한 남성은 3.6%, 그리고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은 늘어난 남성은 5.7%로 당뇨병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때요? 가장 큰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 이게 가장 큰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무려 30%를 차지하고 섭취한 포도당의 70% 정도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 허벅지 근육이 크면 클수록 포도당을 잘 흡수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없애는 쓰레기 소각장 역할을 하면서 또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까지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허벅지예요. 당뇨병을 예방한다 하는 것에는 사실 근육 관리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당뇨 유발할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거르는 습관. 둘째, 새벽 1시 이후에 잠드는 습관. 셋째, 일주일에 4번 이상 코 고는 습관. 넷째, 하루에 3번 미만 양치질하는 습관. 5번째, 팔다리 근육이 감소하는, 즉 운동을 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연구 결과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걸리면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잖아요. 너무 걸리기 싫은 질환이 바로 당뇨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르게만 가져도 당뇨 예방 관리가 더욱더 쉬워진다는 거, 그거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른 생활 어른이 되어서 당뇨 걱정 끝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세요. 같이.